자, 오늘 점심 메뉴가 여야 원내대표들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바로 냉면을 먹었는데요.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이 각각 비냉, 물냉 따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오늘 점심 메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뭐 개인 취향도 있었겠지만 사실 네. 지금 총선 이후 전국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승용 원내대표, 그다음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냉면을 시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오늘 점심 원내대표는 화면이죠? 비빔냉면을 시켰는데 원유철 원내대표 말이 가관입니다. 이미 총선에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벼야 된다. 사실 그래서 그건 뭐 결국은 국민의당이든 그다음에 더민주당이 도와주지 않고는 사실 지금 여당이지만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 냉면 그릇 안에 들어가서 좀 같이 좀 비벼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하자 이런 이제 강한 의욕을 그런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3당 원내대표의 냉면회동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했는데요.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지지 않고 떠넘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는데 같이 보실게요. 이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서 어려운 민생 현장을 조금이라도 좀 제가 힘을 합해서 여야가 힘을 합해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민심은 지금까지 있었던 파탄된 경제, 바닥에 드러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네, 구자욱 차장, 고상한 얘기들 하는데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근데 메뉴 선택부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냉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질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이제 그걸 해결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뭐 비빔밥 회동을 해서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반찬을 서로 덜어주면서 함께 화합하자 비벼서 먹었으면 훨씬 좀 화기애애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여당은 그 법안 처리가 야당이 계속 발목 잡지 말고 이제 야당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또 그 야당의 경우에도 이제 독주하지 말고 야당하고 좀 합의해서 하자. 결국 뭐 지금까지 그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그 밥값 누가 냈는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저 셋이서 만나서 저렇게 밥 먹으면요. 누가 밥값 내나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여당에서 당연히 불러서 여당이 내는 게 맞는 거고 여당 낸 걸로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를 마지막까지 물어보지 못했지만 서로 밥값 논쟁이 있었죠. 오히려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제 야당에 좀 내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다수당이 됐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베푸는 입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유철 대표가 오늘은 여당이 내야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통 이제 여당이 내죠.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당이어도 여당이 아닌 여당이 있고 야당이지만 여당보다 더 센 야당이 있으니까 이제 저런 밥값 논쟁도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구자욱 차장, 네. 이 점심 식사가 끝나고 헤어진 다음에요. 네. 합의문이 나왔죠? 네. 뭐 합의문 내용이요. 첫 번째는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일단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놓고요. 네. 두 번째는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다음에가 우선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당이 제출한 우선 처리 법안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네. 노력이 좀 방점을 찍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하기 쉬운 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한 사실을 합의를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여야가 만나서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 쟁점 법안, 여당에서 계속 밀었는데 안 됐던 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그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서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의문을 본 다음에 일단 반가웠고요. 3당이 오랜만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봤는데 너무 고상한 말밖에 없어요. 경영학에 스마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든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고 달성이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라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스마트 원칙에 오늘 합의문을 좀 대해서 좀 비판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달성 가능한지는 약간 좀 불투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요. 네. 또 가장 문제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그 국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무쟁점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사실 법안 하나라도 합의가 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법안 합의 없이 그냥 무쟁점 법안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두리뭉술한 것은 뭐랄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너무 좀 실망감을 안겨준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만 네. 하면요. 법적으로도 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정말 이런 류의 합의문은 이제 국민들이 보면 좀 짜증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뭘 할 건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제가 알기로 19대 국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한 번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좀 뭔가 좀 와닿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행보 얘기인데 지금 뭐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들 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지금 티격태격하는 걸까요? 구자영 차장,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내일부터는 경남 양산에 네. 자택에 가서 공개 행보를 이제 당분간 안 하겠다. 시끄러운 전당대회는 일단 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를 뭐 최근에는 못 뵀는데요. 네. 좀 궁금한 게 그 총선 전에 4월 8일인가요? 광주 충장로에 가서 호남 민심이 지지를 처리하게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 또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월 13일 총선이 끝나고 5일 뒤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전남 신안 하이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 봉화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 세리머니를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 전에 했던 그 다짐과 약속은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은 없고 네. 김종인 대표하고 만나서도 지금 이 당대표를 뭐 추대할 거냐 아니면 경선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그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는 빼놓고 다른 얘기로 좀 논점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내일 더민주 지도부는 광주에 가가지고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재명 차장님, 예. 그 안철수의 남자로 한때 불렸지만 탈당하진 않았던 윤장현 광주시장 예. 기자회견에 약간 거리를 좀 반쪽 참석하는 둔한 것 모습을 보이고 같은데. 있죠.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번 어쨌든 광주 민심은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가야 하느냐 본인도 고민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게 고스란히 반영돼서 내일 더민주당 지도부가 5.18 국립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그다음에 윤장현 시장 등 사개구청장과 5차 회동을 하는데 윤장현 시장은 5차 회동에만 참석하고 총선 참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공동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본인이 복잡한 신경을 이해하지만 또 윤 시장 얘기는 오천 간담회 참석 요청은 있었지만 이후 기자회견 참석 요청은 없었다. 그래서 요청이 온 것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양쪽 관계가 좀 껄끄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록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었지만요. 이 당의 이 질서를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새누리당하고 마찬가지 같은데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의당은 냅다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점점 더 강해지는 강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고 국민의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셔야지 겨우 기억이 날 정도여서 좀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국회도 한쪽에선 짐을 싸고 한쪽에선 벌써부터 내 자리가 어딘가 찾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고 너무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네, 여야를 거대 그 두 당을 심판해야겠다고 해서 어쨌든 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지지율만 보면 새누리당이 이제 30%로 거의 이제 수직 하강을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오르고 있지만 뭐 정체 상태라고 봐야겠죠. 거의 2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릿수에서 이제는 25%로 더민주당을 추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거기 더민주당의 어떤 더민주당을 보다는 훨씬 더 의석수가 적지만 국민의당이 오히려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을 얻었다는 상징성과 함께 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힘이 세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총선 결과입니다.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둘 다 과반이 안 되는데 과반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버렸죠. 따라서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8석에 불과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양당에서 무엇을 추진할지 어떤 정책이든 어떤 결정이든 할 때 크로스보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심판자가 된 거죠. 결국 안철수 대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양당의 애를 태우겠죠. 네. 그게 이제 본인의 협상력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잘 나가고 있는데 역시 국민의당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권을 누가 가지고 대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건데. 자, 공동대표죠. 천정배 그렇죠. 공동대표. 예. 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의 얘기를 말 한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나갈 분들은 그 1년 전에부터는 당직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당원에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대권 주자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마 12월 이후에는 네, 대권 경쟁에 전념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말 거의 야가 됐는데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